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 고양이 양신 나흥식 수의사입니다. 최근에 라이브 방송 할 때도 느꼈지만은 요즘에 이제 악갱이 대란인지 몰라도 초보집사님들 고양이를 입양하게 됐다 이런 것들을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짜증 아닌 짜증도 내고 왜 이런 질문을 물어보시지? 이거는 이거 답변을 할 것도 없죠. 산책 얘기를 한다고 나한테? 이거는 뽀송님께서 와, 나 미쳤네. 아니 산책 나가면 내가 얼굴이 빨개졌어 지금. 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양홍신의 잔소리에서는 이 초보 집사님들 아니면 이미 집사가 되신 지 좀 되셨지만 혹시나 이런 행동들을 하시는 황당한 행동들, 집사가 하기 쉬운 황당한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제가 정말 예전에 들었던 거지만 아직도 이런 분들이 있지는 않으시겠죠. 고양이가 물면은 나도 같이 따라 물어라,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커뮤니티에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고양이한테 공격을 당하면 같이 물면은 고양이가 행동을 하지 공격을 하지 않을 거다. 무는 거는 무는 걸로 EJ인가요? 고양이가 물면은 나도 따라 문다.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고양이가 여기 손을 물었다고 해서 고양이 아빠를 앙 물어버린다던가 가서, 아니면 목덜미를 가서 앙 물어버린다던가, 진짜로 실제로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는 고양이가 공격을 할 때는 이 공격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이게 놀이 공격성인지 뭐 사냥 공격성인지 모성 공격성인지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건지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올바르게 교육을 하면 됩니다. 고양이가 물었다고 해서 똑같이 무는 행동을 하는 거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신뢰관계에 금이 가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돼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특히 악갱이나 어린 고양이들은 에너지가 엄청 많아요. 그냥 정말 미친 듯이 놉니다. 계속. 그러니까 막 먹을 거를 앞에 둬도 먹을 거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돌아가서 계속 뛰고 뭐 점프하고 사냥놀이 막 하는데, 이때 가장 실수하기 쉬운 거, 손가락으로 입에 넣는 거, 아니면 손가락을 입에 물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물게 되면 아프기 때문에 아 하면서 리액션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고양이는 보통 이 리액션을 칭찬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하게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물면서 놀이를 하려고 할 거예요. 어릴 때는 이 상처가 스크래치 정도 나는 수준이지만 이 성묘가 돼서까지도 신체 부위를 가지고 노는 행동이 계속된다면 상당히 큰 상처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안 돼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한번 실전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보통 보호자님들이 안 돼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지 마 라는 거를 말로 이렇게 하거나, 보통 미는 정도를 약간 이렇게 밀어, 이렇게. 이 정도 미는 거는 크게 얘한테는 이게 싫은 건가? 아닌 건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나 미안해, 미리 이야기를 할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미인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싫다라는 감정 표현을 할 때는 이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세게 미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방금 전에 민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리고 얘를 그냥 보지 않고 제가 그냥 딴 뭐 TV를 보거나 쳐다보고 있거든요. 저를 쳐다봐더라도 그냥 내 일을 한다, 그냥 내 TV를 보겠다, 단호하게 거절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거절하다 보면은 보통 고양이가 어느 순간 손가락을 안 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고양이한테 안 돼라는 표현을 한다라고 할 때, 이전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고양이에게 교육을 시킨다고 고양이 콧등을 이렇게 때리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 콧등을 손가락으로 때리듯이 하는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 생길 수 있냐면은, 이 놀이 공격성에서 공포성 공격성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처음에는 손가락을 가지고 이게 장난감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물거나 뭐 자꾸 뒷발팡팡을 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얘가 맞았거나 등을 손가락으로 때렸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걸 무섭게 생각해서 그 다음에는 공포성 공격성, 나를 위협하는 존재구나 해서 더 강력하게 물거나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옛날에 많았는데 지금도 이걸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비슷한 놀이공격성의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간혹 보호자님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술래잡기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숨바꼭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숨바꼭질인데 간혹 이제 고양이를 놀래킨다고 막 우르르 쫓아갔다가 자기가 숨어서 나 여기 있지라고 하면서 쫓아오게 하는. 근데 여기서 기억하실 건 뭐냐면 이 행동을 안 하면 좋아요. 대신에 이거 나 꼭 하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은 장난감을 손에 들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보호자님이 그냥 단독으로 숨바꼭질을 하고 술래잡기를 하게 되면은 고양이가 보호자님 전체를 장난감으로 생각해서 사냥감으로 생각해서 계속 물거나 놀이공격성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난감, 작은 장난감이나 낚싯대를 들고 이거를 쫓아가게 하는 걸로 대안을 준다면은 숨바꼭질 놀이도 괜찮습니다. 제가 왜냐면은 이 술래잡기 이야기할 때 한 보호자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고양이가 자기를 보고 자꾸 채터링을 한다는 거예요. 딱딱딱 거리는 거. 보통 채터링은 자기가 사냥하지 못했을 때의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악갱이 키울 때 보호자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양이는 교육이 되거든요. 보통 생후 3개월, 12주부터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양이가 악갱이 시절에는 너무 이쁘기 때문에 어떤다? 추루나 간식을 그냥 준다. 저는 이거를 추천하진 않아요. 더군다나 먹는 거에 진심인 나이, 정말 교육하기 좋은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이때는 꼭 보호자님이 보상을 줄 때는 교육들을 충분히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가 놀이를 시작하고 진정하고 이완하는 이런 교육까지도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3개월 이후가 된다면 칫솔질하기, 아니면 발톱 깎기, 빗질하기, 이런 기타 등등 일상생활 교육하면서 꼭 보상을 그때만 주시라고 권하고 있어요. 요즘 많이 악갱이들 입양하시고 초보 집사님들이 또 많아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하면은 안 되는 행동, 아주 옛날 이야기부터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까지 꼭 이런 행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잔소리여서 좀 아쉽지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